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하늘호수님이 오늘도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바라보려고 했는데 아침에 눈곱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그래도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시선 집중과 함께 작은 뉴스 하나에도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이렇게 커피 한 잔으로 깨어있는 척 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눈곱은 떼셨을까요? 빨리 떼세요. 네. 근데 시선 집중의 묘미는 라디오가 기반이기 때문에 눈곱을 안 떼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귀로 잘 들릴 테니까요. 그렇긴 하죠. 그죠? 네. 네, 뭐 잠깐 졸리시면 눈 감고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첫 뉴스부터 벌떡 일어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바로 가볼까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법적 평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뭐냐? 법리를 좀 잘못 적용한 것 같다.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 등등을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 두 번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 사유로 제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제가 구속영장 청구서 전문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총평은 못하겠고요. 다만 이거 하나는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등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도주의 우려는 없을지 모르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까? 아니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 나가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거짓말 숱하게 한 거 세상이 지금 다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과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이래도 되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걸 고려를 했는데 그러니까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았던 게 한덕수 전 총리의 그간의 행적 아닙니까? 일련의 거짓말. 왜 이건 안 봅니까?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지금 JB가 읽어주셨지만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계속 그 문건을 안 보다고 하다가 특검에서 최근에 그 받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럼 자신의 방어권 차원에서 말을 바꾼 거다라고 이렇게 아주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인용을 해준 건가요? 위증이 그러면 방어권 행사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헌법기관에 나가서 위증한 게 그럼 그 방어권 행사 차원입니까?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도대체.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헌정사상 최초로 지금 국무총리에서 구속의 위기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다수의 언론이 어제 저녁 뉴스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법원의 고심이 깊을 거고 굉장히 좀 늦게 나올 거다 결과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꼭 보고 싶은 게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고 싶은데 그건 좀 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다 공개되어 있는 국민이 판단의 잣대로 삼았던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기초로 하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네, 촌철님들도 많이들 기각을 예상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놀라고 계시고 MJ주님이 한덕수 총리 살아남는 데는 아주 고수네요. 김창면님 왜 기각이죠? 내란죄는 관용이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올려주셨고 최종환님은 어젯밤 그 뉴스 읽고 잠이 달아나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할지 이것도 지금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사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행태 두 가지 어제 JTBC가 보도를 했던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 22일 서울 반포동의 한 교회 신도 30여 명이 독립기념관 강의실에서 예발을 드렸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는 서울 사직동의 한 교회가 역시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받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는 유물 원본이 보관된 수장고까지 단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목사 안수까지 받은 김영석 관장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안내와 의전에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김영석 관장은 JTBC 취재에 국가 공공시설이지만 우리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가서 거기 가서 뭐 좀 하겠습니다면 어서 오세요 하나요? 네? 저도 국민이거든요. 사전 절차를 거치라고 하겠죠. 두 번째, 5월 7일 ROTC 15기 동기회가 독립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렸는데 대관 예약도 안 했고 대관료도 안 냈다고 합니다. 김영석 관장이 음향이 되는 곳으로 장소를 제공하라고 지시를 했고 직원들은 3개조로 나눠서 1시간 동안 진행하는 해설 프로그램을 대신 예약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네, 촌철님들은 벌써부터 뒷목을 잡고 계시네요. 우티스님, 독립기념관도 봉헌한 겁니까? 아름다운 독도님, 저 기독교인데 이런 뉴스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교회 나가기 싫어질 정도예요. 라고 해주셨고, 하케님, 아니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독립기념관 이러라고 만든 건 아닐 텐데요. 라는 댓글이 많이 오고 있는데 네. 뭐 짚을 필요 없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점을 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영석 관장은 지난해 임명될 때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뭐냐? 전 국민의 날카로운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던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5월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전국은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의 향배가 어찌 될지 모두가 관심을 쏟던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 인물이 그런 시기에 저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국민의 시선도 돌아가는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자를 쓰면 안면몰수 아나무인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과 자기 집 안방을 구분도 못했다. 이런 말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박스타님이 교회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관장이 지인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게 문제라고 말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JB가 안면몰수 아나무인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게 엄중 경고하는 취지의 업무 지시 서한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경고로 끝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렇게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김영석 관장의 말을 듣고 저는 아나무인이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했는데?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못한 게 없고 임기까지 업무를 다할 거다. 네, 자 여전히? 이렇게 되면 이제 따져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자, 이런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느냐?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져야 되는 것이죠. 네. 네, 따져야 되죠. 왜냐하면 개인의 사적 공간이 아닌 곳에 사적 인연과 이런 거를 위해서 열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 자기 집 앞마당을 내주든지. 그러니까요. 그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모든 예. 공직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과 법을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갑자기 얘기가 또 김건희 씨 생각이 나네요. 종묘. 기억나십니까? 아, 냉장고까지 넣고 티파티 벌였다는 그 예. 얘기신 거죠? 예, 거기도 지금 자기 집 안방인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장동혁 지도체제가 출범하고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쏟아진 말들 그 가운데 2개만 골랐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의 말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뭐 히틀러 등등을 비유하면서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만약에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최고위원. 시급한 것은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의 소속이면서도 개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저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인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SNS에 숙청, 혁명 운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그걸 염두에 두고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해봤고요. 두 번째, 어제 진단을 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분당 여부는 장동혁 대표의 속가내기 규모, 그 범위에 달려있다고 진단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넘어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종심을 때렸습니다. 이른바 찬탄파의 핵심인 한동훈 전 대표 연관 문제를 정면에서 때린 겁니다. 이걸 두고 종심 돌파술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깊숙이 찔렀을까?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패배한 건 한동훈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제가 10번 이상 김 후보에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 거명하는 건 당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니 자제해달라고 말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했다고 평가되는 김문수 후보 측 인사조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더 강경한 장동혁 대표 쪽은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한동훈 전 대표 보기를. 이걸 짚어야 되는 건데요. 강성당원에 의지하는 그쪽에서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심 돌파술이 바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런 건가요? 9609님, 아,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국민의힘은 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당인 건가요? 라고 물음표를 6개 찍어주셨네요. 그리고 류군정님 비슷한 얘기신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누구를 위해 저런 말을 하는 건가요? 단일 대우를 구축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단일 대우를 구축해서 이재명 정부와 싸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싸움의 목표가 뭐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윤 어게인인가요? 네?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또 어떤 얘기를 할지도 주목이 되네요. 이러다 보니. 그래서 이제 분당을 좀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 할지 이런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 갑자기 제가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은 촌철이 들어왔습니다. 푸른 하늘과 신선한 바람 맞으면서 출근하는데 오늘 짚어주시는 뉴스 쭉 들으니 열불이 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다음 뉴스는 어떨까요? 그냥 한 말씀만 드릴까요? 겨울 오기를 기다립시다. 그럼 따뜻하다고 이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아, 열불이 나도. 그러니까요. 아, 추위를 이기하는 뉴스다. 예, 그런데 그렇군요. 가만히 생각해. 겨울까지 이런 뉴스를 계속 전해드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국가적 불행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네. 그죠? 네, 다음 뉴스 기대하고 계신데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이상현 숭실대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를 각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표결을 했는데 부결시켰습니다. 모두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들인데 민주당은 의원 자율투표에 맡겼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반대표가 이상현 교수 168표, 우인식 변호사 166표가 나왔습니다. 찬성표는 두 사람 모두 각각 99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안건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의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인권에 좌우가 있습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는 국회법에서 정당에서 정당하게 각 정당의 추천권을 인정한 것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까? 네, 국민의힘은 그 후에 의사 일정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표결 이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마디 했는데요. 자, 두 인사는 인권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조금 전에 들었던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의 정당 추천권 강조한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 온 것이 관례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헌법 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입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회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의 이 말로 평가는 가름하고요. 다른 각도에서 짚을 점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자, 국민의힘은 당대표 경선 내내 윤석열과의 단절 여부를 놓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윤 어게인을 놓고 입씨름 중입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계엄 옹호 인사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추천을 했고 그 추천안이 부결됐다는 이유로 의사 일정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을 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외쳐왔던 국민의힘 의원들, 이른바 찬탄파로 한정을 하겠습니다. 그 의원들은 모두 두 인사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을까? 어제 본회의에서.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윤석열과의 단절 외침은 도대체 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도 함께 짚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슈슈님이 유상범 의원 목소리가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 일에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올려주셨고, 짱구님은 건강한 보수는 지금 어디쯤 오고 있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유상범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계엄 옹호한 건 압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더 뭘 알아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서울시가 22일에 202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열어서 용산구에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경진대회에서 용산구가 발표한 주제는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용산이 함께하는 할로윈 대비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이게 주제였다고 합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생각 당연히 떠오를 거고 유족들의 목매이는 반응이 저는 어제 좀 가슴이 아프던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직후에 뭐라고 강변을 했었습니까? 그때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헌데 이제 와서 용산구의 안전관리를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경진대회까지 나갔습니다. 아니, 이런 주제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어떤 심정으로 들을 건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자, 그리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 조금 전에 들었던 이건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생각이 바뀌었던 겁니까? 만약에 그게 바뀐 거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금 2심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었으면 자신의 과오는 또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지는 자세부터 먼저 보이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에게 죄를 물어주십시오. 법정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순리니까. 응? 그다음에 서울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런 용산구에 대상을 안긴 거, 이거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걸 헤아리지조차 못했습니까? 어제 서울시가 수상 취소했습니다.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공식 행사가 아니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수여된 상이다. 뭔 상관인데요 도대체. 뭐 이렇게 보도자료를 낼 줄 몰랐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두 번째 진짜 바로 어이가 그건데요. 없어요. 용산구가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할 줄은 몰랐다. 그러면 조용히 지나갔으면 그 상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고백이잖아요. 도대체 이걸 해명이라고 내놓습니까? 네? 용산구가 뭐라고 어제 입장 내놨습니까?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 그걸 이제 합니까? 뭐 여러 번 말해도 굉장히 입이 아픈 뉴스고요. 데이지님은 바로 이 뉴스가 오늘 JB타임즈의 최악의 뉴스입니다. 라고 좀 꼽아주셨고요. 맘다니 홀링님은 참사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시민과 국민을 향한 3차 가해입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제가 쏠게요님, 눈 감고 듣다가 눈이 번쩍 떠지네요.
공정사회님, 경진대회에 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어이가 없고 대상을 준 서울시도 어이가 없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니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할로윈데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참가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양심이 그러니까 일이라도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네, 9609님은 눈물이 다 난다고 하십니다. 속이 타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겠다고 하네요. 저는 이만 물러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